음악을 듣는 레코드판과 그 핸드폰을 융합시킨 거란 말이에요. 또 TV 같은 거를 핸드폰에다 융합시킨 거란 말이에요. 다 섞은 거란 말이에요. 섞어야 된단 말이지. 섞어야 사는 시대가 됐어요. 하나 갖고는 안 돼. 섞어야 돼. 그런데 이 섞는 것은 어디서 섞을 수가 있냐면 경계에 섞는 거야. 여러분은 누구냐? 여러분은 한국 문화와 중국 문화가 섞인 사람들이야. 한국 언어와 중국 언어가 섞인 사람들이라고. 한국의 인맥과 중국 인맥이 섞인 사람들이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강점이 있는 거예요. 나는 아무리 해도 지금 아무리 공부를 해도 중국말을 여러분같이 할 수가 없고 중국을 그렇게 이해할 수가 없어. 말로만 머리로만 하지 가슴으로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이 이해되시지? 섞어야 사는 시대가 됐어. 섞어야 사는데 그 섞는 것은 경계에서 온다 이겁니다. 경계에서. 왜 그 경계에서 오는가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러니까 A라는 집단이 있고 B라는 집단이 있을 때 요거 섞이는데 A and B 여기 교집합 요 부분 여기가 중요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 뭐 복잡한데 조금 이따 이제 설명드리면 다 알 수 있어. 아까 저기 볼까요? 내리고 그러니까 고기가 어디 많냐면 난류하고 한류가 겹치는 데 많아. 바다하고 강하고 합치는 데 있잖아. 양장강이 흘러내려서 바다로 뭐 황해에도 들어가는지 뭘로 들어갈 때 그 들어가는 지역을 무슨 지역이라고 하냐면 기수지역이라고 그래요. 강하고 바다하고 섞이는데 거기 고기가 많은 거야. 왜 많은가? 강에 사는 고기하고 바다에 사는 고기가 같이 있으니까 많은 거야. 난류와 한류가 겹치는 데 있잖아. 한냉정선이 어떻게 하고 뭐 우리 장맞을 때 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는 난류에 사는 고기와 한류에 사는 고기가 같이 섞여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되는 거야. 여기가 그 북태평양 여기에서 남태평양과 북태평양이 만나는 고기가 많은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 여기 전라도와 경상도 거기 만나는 데가 화개장터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는 전라도의 문화, 전라도의 음식, 경상도의 문화, 경상도의 음식이 같이 어우러져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더 풍부한 물산과 문화가 있을 수 있다 이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런 거고 낙동강하고는 이 낙동강이 흘러내려서 바다로 들어가는데 부산이야. 거기가 기술지역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물고기가 많아. 뱀장어도 많고 뭐 물고기가 많아. 그런 것이 될 수 있어. 이 경계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냐? 경계를 중시해야 돼요. 경계를 중시하면 거기에 사업이 있고 제품이 있고 그 뭔가 작품이 있고 예술이 있어요. 경계. 백남준의 비디오 아트는 비디오라는 영상 기술, TV 영상 기술과 미술이 합친 거예요. 그래서 비디오 아트가 생긴 거야. 새로운 기술에 합치면 돼. 합치면 새로운 제품이 나와. 김치하고 예를 들면 김치하고 건강식품하고 합쳐가지고 새로운 뭐가 없겠나 생각하면 거기서 새로운 김치가 나오는 거야. 이 김치를 먹었는데 변비가 해소된다. 김치를 먹었는데 이게 다이어트가 된다. 김치를 먹으면 당뇨병이 해소된다. 그러면 건강식품, 의약품과 김치가 결합된 거야. 내가 왜 자꾸 김치 얘기를 하라고 그러는데 박강수 우리 사장 때문에 그러는 거 같네 보니까. 응? 지금 웨어러블 컴퓨터라는 게 있어요. 삼성에 나온 기아 같은 거는 시계하고 스마트폰 결합된 거야. 그죠? 묶은 거예요. 결합할 때마다 새로운 제품이 나오는 거예요. 구글에서 나온 안경하고 뭐 건강을 체크하는 그런 거. 지금 나이키 같은 신발 만드는 회사가 세계적인 IT 회사가 됐어요. 그걸 신고 돌아다니면 하루에 얼마나 걸었는지가 나오고 칼로리가 얼마나 소비됐는지 알고 그것이 딱딱 체크되는 그런 IT 회사가 된 거야. IT하고 스포츠용품 회사가 결합된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정말 별 볼일 없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지만 거기다가 뭐를 붙이면은 이것이 새로운 사업이 되고 새로운 제품이 되고 새로운 마케팅이 될 것인가를 알 수 있게 된다 이겁니다. 제 말씀 이해되십니까? 그 경계를 다 찾아서 갖다 붙여야 된다 이거예요. 그거를 내가 어떻게 붙였는가 내 사례를 가지고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다음. 원효 같은 사람이 이런 이분은 화쟁회통이라고 해서 화와 쟁을 합친 거예요.
이런 걸 좀 복잡하니까 나중에 또 시간 될 때 말씀을 시간 많이 가니까 진울이라는 사람은 선종과 교종을 합친 거예요. 불교의 그 가르침이 책 읽지 말고 그냥 앉아서 참선을 해가지고 득도를 한다는 선종이 있고 교종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책으로 읽어서 공부해야 된다는 그 생각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가지고 선종이 잡고 그 다음에 교종이 잡고 여야가 바뀌듯이 막 하나가 잡고 하나가 없애고 그렇게 했는데 저 진울이라는 사람이 선종과 교종을 부처님의 가르침을 습득하는 방법은 선을 통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교를 통해서 하는 방법이 있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의 그 조계종이라는 것이 불교의 경전도 중시하고 선종도 중시하는 종교가 돼서 불교가 인도에서 발생이 됐지만 전 세계 불교의 중심이 한국으로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스님들이 한국에 선종 와서 불국사에서 그 참선도 하고 그러면서 불경도 공부하고 이런 것들이 동시에 가능한 시대가 열리게 된 것은 진울 같은 위대한 사상가가 하나를 알고 하나를 배척하지 않고 두 개를 하나로 묶어서 그래요. 제 말씀 이해됩니까? 섞어야 된다 이런 얘기. 다음. 지금 여러분 어디 그 비디오 가게 지금 비디오 가게 없어져서 어디 가서 이걸 저 영화를 봐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남북전쟁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걸 한번 가서 보세요. 나는 예전에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남북전쟁은 북군인 링컨이 이끄는 북군이 승리한 전쟁이잖아요. 그래서 노예 해방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북군이 옳고 남군이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그 영화를 보고 나면 야 북군의 그 링컨도 위대하고 남군의 리 장군도 위대하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만들어요. 그 영화가. 만약에 북군은 선이고 남군은 악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오늘날 미국의 통합이 없습니다. 근데 그거를 다 위대한 사람을 만들었어. 지금 미국 남부에 가면 리 장군 동상이 도시마다 서 있어요. 때려 부시지 않았다고요. 중국이 만약에 모택동의 문화대혁명 이후에 모택동의 과오를 비판하고 그렇게 해서 중국은 모택동을 좋아하고 존경하고 따르는 친모와 노택동을 반대하고 그리고 배격하는 반모로 싸우게 됐다면 이를테면 등소평 동지 그런 사람들은 얼마나 고통 많이 받았어. 문화대혁명 때. 또 시진핑 같은 사람은 그 아버님이 하방해가지고 투굴에 살고 그 어린 시절 그렇게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모택동을 비판하고 모택동과 결별하고 모택동을 역사에서 지우려고 했다면 오늘의 중국은 없죠. 천안문 광장에 모택동 사진 걸려있지 않습니다. 근데 중국 전인대회 13차 대회에서 모주석은 중국을 빈곤에서 구하고 중국을 통일시켰습니다. 중국을 항일전쟁에서 승리로 이끈 위대한 중국 인민의 아버지라 첫째. 그리고 문화대혁명을 통해서 중국 사회에 많은 과오와 어려움을 갖게 했지만 그러나 모택동 주석의 공이 먼저고 과가 두 번째다. 공이 1이요 과가 2라는 그런 중국 공산당 지도부의 그 결정을 내리게 된다고요. 그래서 오늘의 중국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친모와 반모가 갈라져서 지금 계속 싸우고 박터지게 싸우면 중국이 오늘날 중국의 발전은 없습니다. 등소평과 그 이후에 강택민 그 다음에 후주석 또 그 지금까지 오는 시진핑 이렇게 내려오는 중국 공산당 지도부가 현명한 결정을 내리고 모두 살고 등도 살고 모두 살고 줄레도 살고 모두 살고 또 시진핑도 살고 하는 그 선택을 함으로써 통합의 리더십을 가져서 오늘의 중국의 발전이 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동감하신 박수 한번 주십시오. 베트남 마찬가지야. 베트남 가보니까 베트남 전쟁 박물관에 막 미국이 막 엄청난 잔인한 짓을 하고 막 사람을 죽이고 막 한 그런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되지만 그것을 다시 확인하고 다시 증폭할 필요가 없다. 지금 베트남 전쟁 박물관에 미국 관광객이 제일 많아요. 우리가 이걸 잘 봐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그걸 잊어서는 안 되지만, 잘못된 역사를 잊어서는 안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걸 증폭해서 계속 증오로 끌고 가면서 오늘날 베트남의 발전에 미국이 크게 기여하고 투자하고, 한국이 그렇게 나쁜 짓을 많이 하고 중국에 베트남 가서 그렇게 했지만, 중국 베트남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을 좋아하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은 우리가 그때 전쟁 때 가서 한 잘못된 그 행위에 대해서 사과하고 용서를 빌고, 이렇게 해서 화합하고 앞으로 나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말씀에 대해서 공감하시면 박수도 한번 주세요. 왜 나는 꼭 박수 받을 일만 하는 거야 이거?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제가 병원을 8년 전에, 제가 치과 의사거든요. 그런데 국회의원에 떨어졌어요. 그래 8년 전에 떨어져 8년 10년 전쯤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을 하나 만들어야 했는데,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병원을 만들어야겠다 생각했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전통 한옥에다가 치과병원을 만들면 우리나라에서는 하나밖에 없고 세계에서도 하나밖에 없는 병원이 되겠구나 생각했습니다. 처음에 집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삿짐 센터로 되어 있는, 여기로 올라가면 북촌 한옥마을이라고, 여러분 삼청동 옆에 있는 경복궁 옆에 있는 그 한옥 도전 지역이 올라가는 집인데, 이렇게 생겨 있는 집이 있었습니다. 이거를 제가 이렇게 고치고, 여기 지금 제가 지금 감독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짓기 시작하죠. 짓는 게 그대로 한옥을 보존한 겁니다. 9자방을 그대로, 기둥도 그대로 세우고 돌도 그대로 세우고 그렇게 한 거지, 이걸 부숴서 새로 리모델링 한 게 아니고, 전통 한옥에다 첨단 의료를 결합한다. 경계가 뭐냐? 전통과 첨단과 전통의 경계를 허물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이게 결합하면은 거기에 감동이 있다 생각한 거죠.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저걸 만들 때 우리 동료 의사들이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한옥에다 치과를 차리면 망하는 이유가 100가지가 있는데, 우선 좁아서 안 되고, 추워서 안 되고, 비싸서 안 되고, 사람이 가까이 오지는 못해서 안 되고, 벌레가 나와서 안 되고, 수리비가 많아서 안 되고, 계속 안 되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두 개의 문화를 섞으면은 감동이 오고, 그 감동이 오면 사람들한테 홍보할 필요가 없고, 진료하러 온 사람들이 얼마나 저걸 좋아하겠나. 그러니까 난 틀림없이 성공한다 생각했는데, 다른 사람은 다 망한대. 지난 130년 동안 치과 의료가 한국에 들어온 뒤에 한옥 치과가 하나도 없지 않냐. 그냥 없는 게 아니다. 우리 조상들이 다 슬기롭게 안 한 거다. 이렇게 얘기해서 내가 그런데 내가 이번에 이거 만들어서 망해가지고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한번 해보겠다. 아직까지 요즘에 좀 그 세월호도 있고 환자가 적어가지고 좀 아슬아슬하긴 한데 아직 안 망하고 잘하고 있어. 그래서 이 병원에 있는 환자가 있고 누워있고 석가래가 있고 이런 다음 그 1926년도에 순종이 죽었어요. 일제시대 때. 그래가지고 이 장례 치르는 날 우리 민족운동이 일어난 날이에요. 3.1 만세 사건 이후에 최대의 사건이에요. 순종 장례식이 그 운구가 지나갈 때 이 서울에 있는 치과 간판이 하나 발견됐어. 이해 박남지, 그리고 틀리 로고가 들어간 것 같고 이런 집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이름으로 제 치과병원을 만들었습니다. 여기 이해박남지 간판입니다. 다음 외국인들이 와서 다 사진 찍고 가는데, 여러분 거기 가면은 융합의 산실이구나, 심벌이구나, 합쳐야 사는구나, 섞으니까 저렇게 감동이 오는구나. 그래서 저게 창조거든요. something different 하잖아요. 다른 병원하고 다르잖아요. 우리나라 13,000개 중에 요것만 한옥으로 돼 있어. 창조력 상상력 산물이 첫째는 달라야 돼요. 다른 사람과 달라야 돼요. 다 똑같잖아요. 고만고만하잖아요. 코 높이 뭐 높여봐야 얼마나 되겠어. 근데 나만의 외모의 특징이 있어야 돼요. 지금은 잘생긴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개성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다 개성 있는. 여러분 똑같은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달라야 돼요. 내가 다른 사람과 달라야 돼. 우리 제품이 다른 제품과 달라야 돼. 내가 입고 있는 옷이 다른 사람과 달라야 돼. 그리고 그것은 최초의 것이야. 남 따라가면 안 돼.